중국에는 한약재 시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약들이 수입되면서 철저한 검사와 품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전립선 방광TV 일중환의원 손기정 원장입니다. 제가 하는 게 주로 이제 전립선 질환, 방광 질환인데요. 다 난치병입니다. 양방적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궁금점 중에서 과연 그러면 한방으로 난치병인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은 4가지 기본적인 진단법이 있습니다. 사진법이라고 해서 망문, 문절. 첫째는 망진인데 이제 시진이라고도 하는데, 이 관찰하는 겁니다. 보면서 진단을 내리는데, 환자분의 어떤 걸음걸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혀의 모양이나 색깔, 황태, 백태 등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진단하는 법이 망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진이 있는데, 문진은 귀로 듣는 겁니다. 환자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을 듣고 이 환자분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문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진인데, 문진은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을 해서 환자분의 어떤 병증을 파악하는 건데, 통증의 유무, 소변 증상이 어떠한지, 또 이런 고통이 있다면 어느 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서 진단하는 법이 문진이고요. 그 다음에 절진이라고 있는데, 절진은 촉진이라고도 하고 만져봐서 이제 진단을 하는 방법인데, 맥진, 그 중에 맥을 보면서 이분이 그 몸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고, 또 복진이라고 있는데 배를 만져서 어떤 경결점이 있는지, 위장장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복진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망문, 문절, 이 4가지 기본 진단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는 뭔가 한의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최종 확진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마지막으로 확진을 내리시나요? 그렇죠. 그 사진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확진은 만성 전립선 질환인 경우는 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전립선의 모양이나 크기나 이행대의 그 증대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액을 추출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염증이나 척혈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소변량과 또 잔뇨량을 측정을 해서 방광 기능이 어떤지 진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적절한 그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립선 암은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PSA 수치를 체크를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한방으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 검사나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그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모양을 판단하게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특징은 초음파상의 그 이행대, 그러니까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행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증대가 돼서 요도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변이 시원치 않고 소변 보기가 힘들고 또 자주 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하고요. 방광 질환 중에서 일단 급성 방광염이나 만성 방광염은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아주 다량의 백혈구가 검출이 되고요. 심한 경우 혈뇨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진단이 아주 쉽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은 소변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방광의 용적이나 잔뇨량 이런 걸 통해서 방광 기능이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보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간질성 방광염은 일단은 과민성 방광 증상에다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초음파상의 방광의 용적이나 잔뇨량을 체크를 하지만, 통증이 또 어느 시기에 소변과 관계 있는 통증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약은 한두 가지 약을 처방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재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약재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약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약재 어떤 기준이 불분명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아주 질이 낮은 약재들이 유통이 되면서 위장장애라든지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재에 대한 검사뿐만이 아니고 규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실제로 수입 약재에 대해서는 중국에 여러 번 가서 약재들을 보고 구입을 해온 적이 있는데 중국에는 한약재 시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쓰는 약재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또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의 이런 환자분들이 중국 수입약을 걱정하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이 좀 질이 낮은 이런 약재들을 수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을 해서 이익을 좀 많이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본 중국의 그 약재 그 현황은 상당히 그 약재도 깨끗하고 다양하고 많은 양들이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약들이 수입되면서 철저한 검사와 품질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한의원에서 탕전실을 두고 탕전을 했는데 요즘은 공동 탕전원을 이용하도록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동 탕전원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그런 시설을 갖추고 정부의 관리하에 공동 탕전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 조제 약사가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조제하고 있고 철저한 관리 속에서 약이 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약 다려지는 과정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중음이 이제 전립선 염을 치료하는 그런 한약인데 일중음을 복용하면 통증이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통제가 들었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약은 공동 탕전원에서 탕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통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유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들을 기만한다면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근본 치료가 목표인데 그런 식으로 일시적인 증상의 감소로 인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겠죠. 제가 이제 전립선 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중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일중음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돼 가고 있는 처방인데 근데 한방의 어떤 처방 원리가 체질이나 이 몸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가감이 될 수 있지만 전립선염 환자들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누구나 사용해도 적합할 수 있도록 제가 표준 처방을 만들었고요. 다만 소화장애라든지 관미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가감해서 포도지제라든지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약들을 써서 같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 질환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만성방광염, 과민성 방광, 또 간질성 방광염인데 전부 처방은 각기 다릅니다. 제가 충료탕이라는 기본 처방을 만들었지만 거기 가감되는 약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병 진단을 내리고 또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이나 충료탕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 약재들이 일중음을 예를 든다면 거기는 항염 작용을 하는 약들이 있는데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이 좀 약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보면 위장장애나 설사 등을 유발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발효를 시킨 후에 약을 추출을 하게 되면서 부작용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발효를 하면 약성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약이 추출이 잘 되고 또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약을 추출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약재 처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진단하는 과정,
그 사진법, 막문, 문절 보고 듣고 묻고 촉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또한 초음파라든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병명이나 환자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진을 한 다음에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처방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인정한 공동탕전원에서 탕전을 하게 되고 또한 거기다가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발효를 거쳐서 약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이라든지 약의 안전성을 더 확보한 이런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이 난치성 질환인 만큼 환자분들의 고통은 아주 크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30여 년 진료를 하면서 인정을 받아온 이런 치료법들이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중 한의원을 믿고 치료 받아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